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어인성에서 포세이돈을 두고 펼쳐지는 태양의 신 루피와 어둠의 신 티치의 대결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년 전 저희 구독자이신 라스님의 제보와 제 생각으로 만든 영상을 근거로 만든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와노쿠니 편에는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리부죠. 보다 세면 뜬금없이 기존의 캐릭터가 한 에피소드에 등장을 시키며 그 캐릭터에게 역할을 부여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와노쿠니에 뜬금없이 등장한 키드가 있습니다. 키드가 와노쿠니에 등장함으로써 사왕 2명이 와노쿠니에 있어도 사왕 1명인 빅맘을 막을 수 있었죠. 만약 키드가 없었다면 이번 와노쿠니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드레스로자에 뜬금없이 등장한 바제스가 있습니다. 바제스는 뜬금없이 이글이글 열매 쟁탈전에 등장함으로써 사보와 대결을 하는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고, 결국 바제스가 패배해 사보에게 원한을 가짐으로써 바제스는 혁명군의 본거지 바르티고에 몰래 잠입했죠. 게다가 바르티고는 바제스가 부른 검은쇠 매적단에 의해 괴멸되는 에피소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키드나 바제스 말고도 전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기존의 캐릭터들이 다른 에피소드에 등장하면 무조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근거로 저는 뜬금없이 와노쿠니에 등장한 소드의 드레이크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뜬금없이 레벨리에 등장한 보니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와노쿠니에 등장한 카리부도 어떠한 역할을 할 겁니다. 카리부의 역할이 우동의 전파를 막는데 혹은 루피에게 고기를 주려고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카리부의 떡밥입니다. 사실 카리부에게는 엄청난 떡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리부의 그분이죠. 카리부는 어인섬에서 왕궁에 숨어들었다가 우연히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물과 알아낸 비밀을 그분에게 말한다면 가산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떡밥을 흘리죠. 이 떡밥은 공개될 듯 하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카리부는 그분에게 포세이돈의 정체를 말하러 갔지만 징베에게 발각되어 카리부는 해군에 넘겨집니다. 다만 카리부의 동생에 의해 겨우 카리부는 탈출하지만 폭풍우를 만나 홀로 카이도가 지배하는 섬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한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카리부는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곳의 구원자가 자신의 얼굴을 닮아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할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카이도의 사나와 싸우다가 결국 드레이크에게 잡혀 와노쿠니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다스는 카리부의 그분이 의도적으로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표지 연재에서만 나왔던 카리부가 본편 와노쿠니에 등장한 만큼 이제는 카리부의 그분이 공개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카리부의 그분은 누구일까요? 현재 카리부의 그분 후보로는 버기, 도플라밍고, 티치 정도가 있을 겁니다. 뜬금없이 우리가 모르는 자가 등장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렇다면 후보들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버기는 현재 포세이돈의 정체를 안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또한 도플라밍고가 그분이라기에 애매한 건 도플라밍고는 현재 임펠다운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카리부의 그분이 와노쿠니에서 공개될 타이밍이라 생각하는데, 도플라밍고는 현재 임펠다운에 있기 때문에 도플라밍고가 그분이어도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플라밍고가 그분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단 하나, 티치입니다. 그렇죠, 저는 티치가 카리부의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020화입니다. 1020화에서 카리부는 뜬금없이 등장해 말합니다. 너희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이 나라를 못 나간다고. 그렇죠, 이 대사를 알 수 있는 건 카리부는 루피가 카이도를 이기며 함께 빠져나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아마 루피가 카이도를 이기며 카리부는 루피와 함께 빠져나가고, 카리부는 추후에 티치에게가 포세이돈의 정체를 알려주겠죠. 다만 저는 한 가지 다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티치의 와노쿠니 등장입니다. 만약 티치가 와노쿠니에 등장한다면 카리부의 그분이 티치로 밝혀지고, 카리부가 티치에게 시라오시의 정체가 포세이돈이라고 말해주는 장면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티치가 왜 와노쿠니에 등장하냐? 저는 현재 티치가 카이도의 열매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각 해적단의 해적기는 선장의 정체성을 상징하는데, 검은섬 해적단의 해적기는 2개골이 3개가 있습니다. 즉 3명이 합쳐져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이 이론에 걸맞게 티치는 수염에 3개의 묶음을 만들기도 했고,
티치의 허리춤에 3개의 총자루가 있기도 하죠. 즉, 티치는 열매를 3개 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티치의 마지막 3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가능성 있는 건 바로 동물계 열매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쌤은 균형을 중시합니다. 서왕 빅맘 초인계, 티치 자연계, 카이도 동물계, 샹크스 비능력자 모두 다르며 각각 균형이 맞죠. 즉, 현재 티치는 자연계 어둠어둠 열매와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를 먹었으니 마지막은 동물계가 가장 어울릴 겁니다. 제가 허리 맞다면 티치가 노리는 동물계 열매는 무엇일까요? 티치에게는 매우 수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록스리 지배과 행적이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티치의 거무섬 해적단은 록스 해적단이 결성된 해적선 하치노스를 점검하여 본거지로 삼고 있으며, 티치의 거무섬 해적단의 배 이름은 록스리 지백의 이름이 들어간 샤베로우 지베코입니다. 이처럼 티치는 자신이 록스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마치 록스리 지백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러한 근거로 어둠어둠 열매가 지백의 열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죠. 다만 저는 지백의 열매가 카이도가 먹은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빅맘은 록스가 죽은 그날 물고기 열매를 열매화시켰고, 죽을 위기에 처한 카이도에게 빅맘이 그 열매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가설이 맞다면 티치가 와노쿠니에 등장하며 카리보에게 포세이돈의 정체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티치는 카이도의 열매를 탈취 후 카리보와 함께 포세이돈이 있는 어인섬에 가는 거죠.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가 와노쿠니에 오지 않아도 카리보가 밀짚모자석단과 탈출하며 카리보는 추후에 티치에게 갈 수도 있고 전보벌레로 티치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 제 가설대로 카리보의 역할이 티치에게 포세이돈을 알려주는 거라면 티치는 카리보의 말을 듣고 어인섬에 갈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에 만든 영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원피스에서 루피에 관한 매우 중요한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언이 틀린 적 없던 마담 전리의 예언 중 하나가 밀짚모자를 쓴 남자가 어인섬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원피스 결말 중 유명 분석글을 보면 루피가 고대 병기로 레드라인을 파괴해 올블루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레드라인 밑에는 어인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루피가 레드라인을 파괴한다면 어인섬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다만 루피라면 약속의 배 노아로 어인섬 사람들을 태우고 구해주겠죠.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가 포세이돈의 정체를 안다는 전제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혹시 셜리의 예언에 나온 밀짚모자를 쓴 남자가 혹시 검은섬 해적단의 선원 아닐까요? 그렇죠. 그 선원은 개개열매 모델 환수종 구미호를 먹은 카탈리나 데본이라는 거죠. 카탈리나 데본은 모리아 앞에서 압살롬으로 변한 것처럼 루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티치는 어인섬에서 시라오시가 루피를 따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탈리나 데본이 시라오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루피로 변한다는 거죠. 현재 카타리나 데본의 능력이 누군가로 변한다는 것 외에는 능력에 대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호라는 특성상 환술도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환술로 시라오시가 루피로 변한 카타리나 데본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라피트의 최면술로 시라오시가 루피로 변한 카타리나 데본을 따르도록 이용하는 거죠. 일단 시라오시를 사로잡는다면 티치는 고대 병기 포세이돈을 얻게 되는 거겠죠. 다만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티치가 시라오시를 얻는 건 이해하는데 예언대로 어인섬을 어떻게 파괴하며, 티치가 뜬금없이 어인섬을 왜 파괴하냐. 티치가 어인섬을 파괴하는 첫 번째 가능성은 시라오시를 데려가려는 티치를 막으려는 어인섬과 검은섬 해적단의 싸움입니다. 검은섬 해적단 5명이서 드럼왕국도 파괴한 만큼 시라오시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검은섬 해적단이 어인섬을 멸망시킬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레드라인을 파괴해 멸망하는 어인섬입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 티치도 역시 원피스를 찾아 해적왕이 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즉, 티치 역시 레드라인을 파괴해 원피스 하나의 바다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티치는 레드라인을 어떻게 파괴할까요? 그건 바로 플루톤입니다. 티치는 레벨리에서 터진 3가지 주제의 신문을 보고 말합니다. 얘들아, 추랑이다. 해군에 뺏길 바에는 내가 받아가겠어. 사실 티치가 뭘 빼앗으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티치가 빼앗으려는 건 행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죠. 다만 분명한 건 레벨리에서 터진 3가지 주제 중 비비코브라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플루톤도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말해 티치가 플루톤을 빼앗으려 가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주목한 건 플루토는 이미 존재하는 고대 병기이지만 플루토는 설계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프랑키는 설계도를 없앴지만 외우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설계도의 존재가 기존의 플루톤을 막기 위해서인 만큼 티치가 플루톤을 얻고 프랑키가 플루톤을 만들어 루피와 함께 티치의 플루톤을 막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 제 가설대로라면 티치는 무력으로든 플루톤으로든 어인섬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럼 이 가설대로라면 어인섬은 멸망하며 어인섬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까요? 저는 이때 루피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 스토리에서 루피가 해당 나라를 알기 전 그 나라가 멸망한 적은 있어도 루피가 아는 나라가 멸망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루피가 지켰죠. 그렇습니다. 만약 티치가 레드라인을 파괴시켜 어인섬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면 루피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어인섬은 멸망하며 사람들이 죽기 직전 루피가 노아로 이들을 탈출시키고 티치와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물론 첫 번째 가능성인 검은수염 해적단이 어인섬 사람들을 제압하며 멸망시키려고 할 때 루피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티치와 루피는 언젠가 대결을 펼쳐질 겁니다. 다만 어디서일지 언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죠. 하지만 제 가설대로라면 분명하게 어인섬에서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티치는 에이스와 마지막 대결을 펼치며 말합니다. 태양인가 어둠인가 승자는 하나. 저는 이 대사는 에이스가 태양 같은 염지로 패배했지만 추후에 태양의 신 루피가 어둠의 신 티치를 상대할 거라는 떡밥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인섬에서 태양의 신 루피와 어둠의 신 티치의 대결이 펼쳐진다는 거죠. 물론 정석대로라면 루피가 플루톤으로 레드라인을 파괴하고 어인섬은 멸망하지만 루피가 노아로 어인섬 사람들을 태워 탈출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정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루피로 변한 대본과 검은수염 해적단이 어인섬을 멸망시키는 걸 셜리가 보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카리브의 그분은 누구일까요? 과연 마담 셜리의 예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루피와 티치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은 언제 어디서 펼쳐질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